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보를 하나 받은 사연이 있는데 좀 내용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영상 업로드를 합니다.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많이 해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냐면 내용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주 발생되는 초과 근무로 인해서 야간이나 뭐 주말에 시간의 근무를 이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격증 공부가 가능한 어떤 여유 시간이 없어서 학원을 다닐 여력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전화가 오거든요. 예. 요즘 들어서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잦은 초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근무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녹초가 되는 거예요. 막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야, 이거 자격증 공부할 시간 확보가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결론은 뭐예요? 삶의 여유가 없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정말 일에 치여 사는 겁니다. 예, 길을 쓰고, 막 가족이 딸린 식구의 경우에는 어쨌든 맞벌이로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그런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런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거의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자격증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자격증을 자꾸 따오래요. 뭐 인사과나 뭐 경영지원팀에서 자격증 취득을 해오라고 쪼네요. 막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인터넷 강의나 시중의 출판사 책을 보면서도 학습을 해도 눈이 무거워서 금방 눈이 감깁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겪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 판단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만 실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방법 1은 일부러 이제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 실업급여? 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이용해서 자격증 준비를 하는 경우. 네, 이런 케이스로 실제로 준비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단체 채팅방에 계신 응시자분이신데, 한 분이 채팅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퇴사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나오는 비용으로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직장의 어떤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격증 준비만 전력으로 시간 투자를 해서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강제성이 동원되는 방법이니까요. 맞죠? 의도적으로 퇴사를 하는 거죠. 자격증 준비 때문에. 물론 이런 방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기간을 더 길게, 최대한 길게 잡고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한 1년이면 끝나야 될 것을 나는 이거 좀 직장 때문에 바쁘니까 진짜 한 2년, 3년 잡고 이렇게까지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여유를 좀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어떤 그런 습관을 좀 들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라고 한다면은 이직이죠. 네, 초과 근무가 없는. 네. 이직을 해서 초과 근무가 없는 직장으로 갈아타기. 뭐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뭐 월급이 조금 이제 깎이거나 연봉이 깎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출퇴근 시간이 뭐 변동이 생긴다든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한 어떤 각종 어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격증 준비하는 게 나는 절실합니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월급 깎이는 것도 감안해야죠. 어쩔 수 없죠.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요일 딱 하루만 제가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요일 하루만 알바를 뛰고 있고요. 한 달 기준으로 하면 4일 내지 5일만 제가 지금 고정 알바를 떼어서 고정 소득을 내고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자격증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물론 상황이 다르죠. 이제 저는 1인 가구라서 혼자 사는 입장이라 뭐 누구 부양해야 될 가족도 없고, 뭐 위에 뭐 저기 뭐 부모님이 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완전 혈혈단신 그냥 1인 가구 형태다 보니까 저야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이 있는 입장의 어떤 그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말이 저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일주일에 하루만 그냥 일을 하고 그 소득으로 뭐 한 50만원, 60만원으로 생활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죠. 네,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쨌든 양자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자격증 공부할 어떤 여유 시간이 없다. 예, 그럼 진짜 직장 갈아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내가 버겁습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의 비중을 줄이고 한쪽에 자격증 공부에 이제 투자하는 시간의 비중을 높여야겠죠. 저는 그 양자택일을 하는 판단력이 응시자분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인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격증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 무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자 권장사항입니다. 이건 정말 그렇거든요. 컨디션 관리 제대로 안 되면요, 자격증 공부 못 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멘탈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어떤 등급이 됐건 하다못해 기능사 등급을 준비하더라도 멘탈 관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절망감에 빠져가지고요, 사람이 완전 우울증 걸립니다. 실제로. 진짜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르겠어요. 저의 성격상 제가 어떤 자라온 환경이 그랬던 건지 성격이 그런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에는 이 영상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저는 동시에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저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그냥 한 가지씩 하나하나씩 천천히 처리하는 거는 제가 잘하겠는데, 동시에 두 가지를 한다?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를 해라?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진짜 그래요. 저의 경우에는요, 자격증 공부만 하던지, 뭐 또는, 그냥 직장만 다니던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저는 한 가지만 할 수 있지,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해라? 저는 병행하는 거 잘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객관적인 판단으로 내린 거거든요. 뭐 제 주관적인 판단도 섞여 있긴 하지만,
병행하는 거를 잘 못해요. 진짜예요. 만약에 제가 주 5일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럼 저는 자격증 공부 아예 손 놓습니다. 만약에 인사과에서 자격증을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해도 저는 아마 대놓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난 직장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하는 거 체력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80년대, 90년대 상황의 시대적 배경이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무슨 기능사나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을 막 직장 다니면서 준비한다. 그게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한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출제 기준 자체도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상향 평준화되고 뭔가 시험 준비 과정에서 합격률도 점점 막 이제 많이 낮아지면서 떨어지는 비율이 점점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얼렁뚱땅식으로 대충 준비했다가는 불합격을 연속으로 맛보게 되는 그런 쓴맛을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통신 자격증도 이제 그런 쪽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격증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건데 이게 그냥 한두 번만에 끝내면 상관이 없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와중에 피곤해 뒤지겠는데 자격증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심지어 제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할까요? 이거는 실제 제가 우기자 카페에 해당되는 회원분들도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진짜로 기러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러기 생활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일부러 가족들과 잠시 연락이나 어떤 그런 거를 끊고 지내는 거. 예, 연락이나 같이 지내는 시간을 잠시 중단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혼자서 이제 회사와 어떤 거주를 따로 하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원래 기러기 생활이죠.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는 거죠. 근데 진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놓고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 많이 목격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격증 공부를 기러기 생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저도 몇 개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겠죠. 에이, 이런 거는 기능장 자격증이나 기술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어떻게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기러기 생활을 합니까? 그럼 모양 빠지잖아요. 모양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능사를 옛날 쌍팔년도 자격증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예,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기능사를 쌍팔년도 수준의 기능사 2급 시절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러겠죠. 에이, 기능사 시험 준비하는데 기러기 생활을 한다는 건 모양 빠져.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예, 그건 그 사람 생각인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자가진단했을 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굉장히 지금 되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실제 보면은 현상이 그래요.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학원 다닐 여유 시간이 없다면서요. 그러면은 방법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라도 시도를 해보시란 얘기지. 제가 잠깐 한 분 예시를 들겠습니다. 예시라기보다는 이거 실제 사례인데, 우기자 카페, 네이버 카페 자격증 동호회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모임 카페에 전기기사 취득한 이후에 지금 자격증을 50개인가 취득하신 분이 그 명예전당 등극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보통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아예 그 진짜 기러기 생활을 하셨다라고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신 분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 분의 사례를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따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례도 있었단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 이거 되게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공부가 단순히 그냥 1년 준비해서 되겠지 이제 이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부터 제가 영상 올릴 때부터 강조했는데 필기 유효기간 2년에 맞게 최소 2년 잡고 자격증 준비해라 그걸 강조했던 케이스거든요. 저는 제 거 영상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했어요. 최소 2년 잡고 준비해라. 원래 그게 정석 테크가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자격증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세요? 그러시면 기러기 생활 하셔야지. 그것까지도 각오해야죠. 그 정도의 결단력이 안 되는데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스펙을 올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으시면은 이런 과감한 결단력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상담 사례가 올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런 비슷한 상담 사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뭐 납득하기 힘들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회원 카페에 저도 가입돼 있는 한 명의 일원으로서 정말 다양한 어떤 자격증 공부하는데 겪었던 그 경험담 후기 사례를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가 방법으로서 제시를 적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이행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